크리스천 비전 선교회 후원을 위한 제22회 2023 연합 찬양제가 주일인 어제 오후 7시 울링을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모든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한 주 2명의 이민자가 대피소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시카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피해자 1명이 다쳤으며 두 사건 모두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미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샘스클럽이 계약 시즌을 앞두고 교육자들을 위한 할인 멤버십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시얼스가 최근 호프만 에스테이트 소재 본사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또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인 데스밸리가 극한 더위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디즈니랜드 크기의 아메리카나 테마 놀이공원이 2025년 오클라호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씨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 후원을 위한 제22회 2023 연합 찬양제가 주일인 어제 오후 7시 울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모든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임재를 주제로 시카고 권사합창단과 장로성가단, 예울림 여성합창단,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시카고 크리스천 코럴 등 시카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크리스천 합창단 5개 팀과 더불어 일반 합창단인 시카고 한인 합창단이 첫 조인에 올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아울러 이날 집회에는 퓨전 국악 찬양팀 코리안 뮤직 앙상블 율과 시카고 청소년 워십 댄스팀 M4G가 찬조 출연해 세대를 불문한 감동과 은혜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성령을 받았거든요. 준비위원장으로서 너무 기도하고 이렇게 조심했는데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22회 제1대 찬양제가 역사상 제일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성공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났습니다. 시카고 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계들 또 후원해 주신 업체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합창단 단원들 모두 한 분 한 분 노래의 천사들께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 내 평생 이분들 잊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닿을 때까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 의지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시간이 됐다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았고요. 많이 전문성을 좀 이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많은 발전들이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연합 합창되어서 좀 뜻깊게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코비드 때문에 막혀있던 시카고 성가단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정말 참 기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들이 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참 녹여준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 큰 부흥이 있기 바랍니다.
이날 모아진 수익금 전액은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에 전달됐는데요. 이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 회장 허만춘 장로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큰 감동을 선사한 모든 출연 찬양팀들과 행사를 주최한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후원으로 선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과 지경을 더욱 넓히는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하늘의 은혜로 우리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가 20년이 됐거든요. 단기 선교를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다녀왔어요. 크리스찬 비전을 후원한다고 해서 참 하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니까 많은 또 연합 찬양팀들이 오셨고 또 성도들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또 찬양 중에 얼마나 은혜스럽든지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참 하늘의 은혜 모든 게 하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후원금이 오면은 임원 이사들 참 이렇게 같이 인원을 해가지고 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고 또 장로여 선교해서 열심히 해주는데 그분들 뜻에 또 빠지지 않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 뜻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주 귀하게 그 헌금을 특별히 세파레트 해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 회장 임문상 장로는 교회의 사명이 점차 퇴색해가는 이때 상처받고 굶주리고 억눌린 자는 물론 모든 동포 사회가 찬양제를 통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매년 개최되는 연합 찬양제에 교계는 물론 동포 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도 오시고 참가팀들도 굉장히 준비돼서 선을 보였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기뻤고 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쉬었던데 이제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럴 때 그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시카고가 어떤 바람이 있는 동참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또 찬양이 감사가 넘치고 정말 분위기도 좋았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주년을 맞이해서 온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정말 210명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좋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의 밤이 한국 사회는 잘 없는데 무디바이블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이 우리 시카고도 이게 좀 발전돼서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시카고 하나 된 기분이에요. Finally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을 거쳤다, 뛰어넘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쿠카온이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4개월간 유예받을 예정입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 등을 둘러싼 공무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인데요. 토니 프로뱅클 쿠카온이 이사회 의장은 최근 고지서가 11월 1일에 발송될 예정이며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는 쿠카온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수개월 동안 관료적 다툼과 비방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2022년 2차 세금 고지서가 120일 이상 늦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년 이 청구서는 8월 1일까지 발송됐는데요. 프로뱅클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시스템의 핵심 기술 점검 등이 카오니의 재산세 절차와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평가사 프리스카에게는 평가사의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돕지 않은 쿠카온이 검토위원회에 고지서 연기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검토위원회 측은 이전 시스템과 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한 주 2명의 이민자가 대피소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시카고 경찰 측이 밝혔는데요. 피해자 1명이 다쳤으며 두 사건 모두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10분경 사우스 라시네비뉴의 2000블럭에서 발생했는데요. 25세 남성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의 괴한이 지난 파란색 현대 엘란트라에서 내려 권총을 꺼내 개인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의 차량에 벽돌을 던져 뒷좌석 운전석 유리창을 깼고 범인들은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 22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경 사우스 칼루멧 애비뉴의 2600블럭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35세 남성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차량에서 내린 2명의 용의자가 피해자를 때리고 소지품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두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금된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내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학교 측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샘스클럽이 계약 시즌을 앞두고 교육자들을 위한 할인 멤버십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8월 17일까지 미 전역 교사들은 60% 할인된 가격인 $20에 샘스클럽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은 1년간 유효합니다. 샘스클럽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본 샘스클럽 멤버십은 연간 $50이며 당일 배송, 주유, 타이어, 배터리,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간 $110 플러스 멤버십은 무료 배송, 도로변 픽업, 약국 및 안경 서비스 할인 등 혜택이 더해집니다. 기간 한정 할인은 주에서 면허 인증을 받은 담임교사, 교장과 교감, 학교 직원, 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멤버십 갱신 또는 현재 멤버십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어스가 최근 호프만 에스테이트 소재 본사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인 컴패스 데이터 센터가 베벌리 로드에 위치한 273에이커 규모의 시어스 기업 캠퍼스 매입에 합의했습니다. 매입 금액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시어스 모기업인 트랜스폼코는 1992년 베벌리 로드 기업 캠퍼스를 백화점 체인 기업사업부 본사로 두고 있는데요. 시어스 부동산에는 총 24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저층 오피스 빌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2년 시카고에서 설립된 시어스는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였지만 2018년 모기업이었던 시어스 홀딩스가 파산을 신청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소매 매장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트랜스폼코는 지난 2021년 11월 샴버그 우드필드몰에 있는 일리노이 마지막 백화점을 폐쇄했죠. 그 이후로 기업 컴패스와 주변 에이커를 매각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컴패스 데이터 센터는 시어스 본사 건물을 허문 뒤 가정용 서버 및 기타 컴퓨터 장비를 위한 웨어하우스 용도로 부지를 재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밤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메가밀리언 잭팟 상금이 8억 2천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다음 추첨일은 내일 25일입니다. 메가밀리언 측은 화요일 잭팟은 게임 역사상 5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화요일 당첨자는 세전 4억 2,20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거나 즉시 지급 후 29회에 걸친 연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의 확률은 약 3억 2,258만 분의 1입니다. 가장 큰 메가밀리언 잭팟은 2018년 10월 15억 3,700만 달러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명이 행운을 거머쥐었죠. 지난해 7월에는 일리노이 데스플레인에서 역대 5번째의 당첨액인 13억 3,700만 달러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또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네바다주 보건당국은 최근 2살짜리 아이가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힙니다. 질병통제방센터도 이 아이의 병과 사망의 원인이 뇌먹는 아메바라고 알려진 네글라리아 파울올리라고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아이가 링컨 카운티의 천연 온천인 애쉬 스프링스에서 아메바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당국은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단세포, 살아있는 아메바라며 이 아메바는 뇌조직을 파괴하고 아메바성 뇌수막염이라는 매우 심각한 희귀 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뇌먹는 아메바가 서식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심치 않게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죠. 지난해 10월 라스베가스의 한 호수에서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노출된 10대 아이가 숨졌고 앞서 7월에도 아이오와주에서도 한 여성이 호수에서 수영한 뒤 이 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와 미주리주에서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었죠.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몸속에서 사람의 코를 통해 뇌에 침투할 경우 쇠포를 파먹고 부종을 일으키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발병하면 치명적이어서 1962년에서 2020년 사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 151명 가운데 14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색 로고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브랜드는 조만간 점차적으로 모든 색의 작별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알파벳 X를 좋아한다고 한 머스크는 X 모양의 로고가 깜빡이는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머스크의 X 사랑은 남다르죠. 그가 이끄는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개발업체 XAI에도 해당 글자가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는 X 코퍼레이션을 새로 설립해 트위터 법인과 합병시키기도 했습니다.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트위터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가 지적이다의 의미의 영단어 트위터를 연상시키는 로고 파랑새를 사용해왔죠. 그러나 이 트위터 인수 전부터 로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머스크는 지난 4월 로고를 파랑새 대신 시바견으로 잠시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시바견을 상징으로 하는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가격이 한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0억 달러를 들여 디즈니랜드 크기의 대규모 아메리카나 테마 놀이공원이 2026년 오클라호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메리칸 하틀랜드 테마파크 앤 리조트는 최근 오클라호마 북동부 중심부의 66번 국도 바로 옆 1000에이커 부지에 새로운 놀이공원을 세운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곳에는 고전적인 놀이기구와 라이브쇼, 또 가족 어트랙션, 수로, 레스토랑 등이 포함됩니다.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매직 킹덤이나 또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와 비슷한 크기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25에이커 규모의 테마파크는 미국 이야기의 각기 다른 부분을 대표하는 6개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방문객들은 300개의 객실 호텔이나 750개 RV 공간과 또 300개의 캐빈을 갖춘 대규모 RV 파크에 숙박이 가능합니다. RV 파크와 캐빈을 2025년 봄 먼저 개장한 후 테마파크와 리조트는 2026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일원의 오늘 날씨 낮 최고 기온 80도 후반대로 무덥겠지만 대부분 화창한 하늘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이런 날씨는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다소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73도. 모레 수요일에 다시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요일의 낮 기온은 무려 94도까지 오릅니다. 체감 100도 이상의 찜통 더위가 현재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9도, 습도는 89%. 바람은 남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